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KF-21 전투기를 모두 인도해달라는 필리핀의 공식 요구는 단순한 무기 구매 요청이 아니라 동남아 전략 지형을 흔드는 신호탄이었다. 외신 보도를 통해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은 또 하나의 기대 섞인 관측 정도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필리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실제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이 이야기는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 현실의 단계로 넘어갔다. 필리핀 군 당국은 명확한 일정표를 들고 한국을 향해 요구를 던졌고 그 일정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필리핀이 요구한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납품 시한은 통상적인 전투기 도입 절차에 비하면 매우 빠른 편에 속한다. 이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빨리 확보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 아니다. 필리핀은 현재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을 냉정하게 분석한 끝에 시간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 반복되는 해상 충돌, 그리고 공중전력의 절대적 열세는 필리핀군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 지점에서 KF-21이 등장한다. KF-21은 단순히 최신 전투기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된 카드가 아니다. 필리핀군은 이미 FA-50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며 한국산 항공기 운용 경험을 축적해왔다. 조종사 훈련 체계, 정비 방식, 군수 지원 구조까지 이미 검증된 상태에서 상위급 전투기로 KF-21을 도입하는 것은 가장 위험이 적은 선택지였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기종으로 갈아타는 모험 대신 이미 손에 익은 체계를 확장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필리핀 국회에서 진행된 법 개정은 바로 이 전략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였다. 무기 도입을 위한 재정 구조와 차관 활용 방안이 정비되면서 KF-21 도입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국가 사업으로 격상되었다. 필리핀 군 관계자들이 요청이 아닌 요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배경에는 이런 제도적 기반이 깔려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의지나 명분이 아니라 실제 생산과 인도 일정이라는 현실적인 변수뿐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 소식을 과도한 기대라고 평가절하한다. 그러나 외신들은 필리핀의 요구 시점이 자국의 무기 현대화 계획, 이른바 호라이즌 3 일정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수년간 준비된 로드맵의 한 단계라는 뜻이다. 필리핀은 KF-21을 단독 전력으로 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국 공군 전체를 재편하는 큰 그림 속에서 이 전투기를 배치하려 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이번 요구가 갖는 의미는 더욱 커진다. KF-21 도입은 단순한 수출 계약을 넘어 필리핀 공군의 작전 개념 자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필리핀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동남아 전체가 이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국 방산산업 역시 이 요구가 가져올 파장을 계산하고 있다. 2027년이라는 숫자는 이제 하나의 연도가 아니라 새로운 균형이 시작되는 시점을 상징하는 코드가 되었다. 필리핀이 KF-21을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반드시 인도받아야 한다고 못 박은 이유는 단순한 일정 압박이 아니다. 이 시점은 필리핀 공군의 전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분기점과 정확히 겹친다. 필리핀 군 당국은 이미 FA-50 전투기의 성능 개량과 추가 도입 일정을 확정해 놓았고 이 흐름 위에 KF-21을 올려놓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해 KF-21은 고립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기존 전력과 맞물려 움직이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인 셈이다. 필리핀 공군이 구상하는 전력 운용의 핵심은 역할 분담이다.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모든 임무를 한 기종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KF-21은 공대공 임무의 중심축이 되고 FA-50은 공대지 임무를 담당하는 구조가 기본 골격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방식은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실제 작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F-21의 블록 구성이다. 필리핀 군은 구체적인 도입 수량과 세부 블록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초기 블록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블록의 KF-21은 공대공 임무에 특화되어 있으며 공대지 능력은 제한적이다. 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바로 FA-50 개량형에 맡는다. FA-50은 성능 개량을 통해 강력한 공대지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중 급유 능력까지 더해질 경우 작전 반경 역시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왜 필리핀이 납품 시기를 그렇게까지 강조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2026년 말부터 FA-50 개량형이 전력에 편입되고 그 직후 2027년 초부터 KF-21이 투입되어야만 두 기종을 함께 훈련시키고 전술을 숙달할 시간이 확보된다. 만약 KF-21 인도가 늦어진다면 전체 작전 교리가 어긋나고 공군 전력 재편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일정은
필리핀 내부 사정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한국 공군 역시 2030년대 초반까지 대규모 KF-21 전력화를 진행 중이며 생산 라인은 이미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 필리핀은 이 흐름 속에서 뒤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확실한 물량과 일정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필리핀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연도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중국과의 해양 분쟁이라는 현실도 자리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은 언제 다시 급격히 고조될지 알 수 없는 변수이며 공중 우위 확보는 필리핀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그래서 2027년이라는 시점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군사적 계산의 결과로 등장한 숫자다. 결국 필리핀의 요구는 단순히 빨리 달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FA-50과 KF-21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공군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려는 계획의 핵심 조건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필리핀이 구상하는 새로운 공군은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균형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납품 일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외교적, 군사적 카드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공군이 KF-21과 FA-50을 함께 운용하려는 구상은 단순한 병행 배치가 아니라 명확한 전술 교리의 재설계에 가깝다. 이 교리의 출발점은 냉정한 현실인식이다. 필리핀은 주변 강대국과의 힘의 균형에서 수적 열세를 인정하고 대신 효율과 역할 분담으로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모든 임무를 한 기종에 맡기는 방식은 예산과 유지 비용, 훈련 부담까지 고려했을 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 때문에 KF-21은 필리핀 공군에서 공중우세를 책임지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는다. 공대공 임무에서 KF-21이 제공하는 탐지 능력과 교전 능력은 기존 전력과는 차원이 다르다. 반면 공대지 타격과 근접 항공 지원 같은 임무는 FA-50이 맡는다. 성능 개량을 거친 FA-50은 다양한 공대지 무장을 운용할 수 있고 공중급유 능력을 통해 작전 반경까지 확보하게 된다. 두 기종을 동시에 운용함으로써 필리핀 공군은 제한된 전력으로도 다층적인 작전 옵션을 갖추게 된다. 주목할 점은 이 구상이 단기적인 전력 보강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기에는 KF-21의 공대공 능력과 FA-50의 공대지 능력이 명확히 분리되어 운용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KF-21의 성능이 단계적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리핀군은 이를 대비해 훈련 체계와 전술 교리를 유연하게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완성형을 요구하기보다는 성장 가능한 틀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합동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2027년 이후 KF-21과 FA-50이 동시에 전력화되면 필리핀 공군은 두 기종을 묶은 반복 훈련을 통해 조종사와 지휘관 모두에게 새로운 작전 감각을 주입하게 된다.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시나리오 훈련은 단순한 기종 추가 이상의 효과를 낳는다. 이는 필리핀 공군 전체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과정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유지와 운용의 문제다. 필리핀은 이미 FA-50을 통해 한국산 항공기의 정비체계와 훈련 시스템을 경험했다. 이 경험은 KF-21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크게 줄여준다.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할 때 가장 큰 부담은 초기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혼란인데 필리핀은 이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같은 계열의 시스템을 확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필리핀 공군이 고려하고 있는 정비 및 유지보수시설 설립 계획 역시 이 전술 교리와 맞물려 있다. KF-21을 단독 전력으로 운용하지 않고 FA-50과 함께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준비다. 결국 KF-21과 FA-50의 조합은 필리핀 공군에게 단순한 무기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다. 제한된 예산, 복잡한 안보 환경, 그리고 시간이라는 압박 속에서 필리핀은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 전술교리가 실제로 구현되는 순간 필리핀 공군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필리핀이 KF-21 전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 파장은 필리핀 한나라에 그치지 않는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선택은 하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군 전력 현대화를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과의 장기적 협력 모델을 상징하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국가로 거론되는 곳은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KF-21 개발과 관련해 여러 논의의 중심에 서 있었고 향후 생산과 도입 여부를 두고 내부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필리핀이 실제로 KF-21을 도입해 전력화에 성공한다면 인도네시아로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단순한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군력 균형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압박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 계열 전투기에 큰 관심을 보여왔고 필리핀이 KF-21과 FA-50을 결합한 운용 모델을 현실화할 경우 이를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처지가 된다. 필리핀 공군이 실전 운용과 훈련을 통해 이 조합의 효율성을 증명하게 되면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해답을 검토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KF-21 수출의 의미는 한층 확장된다. 한 나라에 몇 대를 파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전력용 패키지를 수출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전투기 자체뿐만 아니라 훈련 체계, 정비 인프라, 군수 지원, 전술 교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모델은 한국 방산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필리핀은 이 패키지의 첫 시험장이 되는 셈이다. 필리핀 내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KF-21 도입이 단순히 공군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외교적 발언권을 높이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선도적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하는 국가는 자연스럽게 안보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된다. 필리핀은 이 위치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도 필리핀의 선택은 매우 상징적이다. 실전 대치 경험과 운용 성과는 향후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 필리핀이 KF-21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모습은 단순한 홍보 자료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필리핀 도입이 KF-21 수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필리핀의 결정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다. 한 나라의 안보 판단이 주변국들의 계산을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지역 질서를 재편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KF-21은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으며 필리핀은 그 첫 번째 문을 열려 하고 있다. 필리핀의 군사협력 구상은 공군 전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KF-21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필리핀은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해공군 전반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발성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필리핀 정부와 군 당국은 차관을 활용한 도입 구조를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면서도 핵심 전력은 빠르게 확보하려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축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정비와 유지 보수 체계다. 필리핀은 KF-21이 도입될 경우 클라크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전투기 유지 보수와 수리 정비를 담당할 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 이 시설은 단순한 정비 창고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필리핀 공군의 항공 전력을 자립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도입 수량에 따라 규모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필리핀으로서는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 필리핀 공군이 이미 FA-50을 운용하며 한국산 항공기의 지원 체계를 경험했다는 점은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준다. 훈련 시스템, 부품 조달 방식, 기술 지원 구조까지 이미 검증된 상태에서 KF-21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할 때 흔히 발생하는 혼란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여준다. 필리핀 군 입장에서는 전력 확대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셈이다. 해군 분야에서도 협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필리핀은 한국산 잠수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 역시 차관을 활용한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필리핀군은 수상함 전력을 한국으로부터 대거 도입하는 계약을 이미 마무리한 상태이고 잠수함 전력까지 연결될 경우 해군 전력의 축이 크게 이동하게 된다. 이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해양 안보 환경에서 필리핀의 입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선택이다.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조건 역시 필리핀에게는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훈련용 잠수함 제공을 통해 작전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제 운용 전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제안은 단순한 판매를 넘어선 협력의 성격을 띈다. 경쟁국들이 이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필리핀의 선택은 공군과 해군을 아우르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KF-21은 그 출발점에 불과하며 정비 인프라와 해군 전력까지 연결되는 순간 필리핀의 국방체계는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편된다. 이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본 전략적 결정의 결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과의 협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공중이 아니라 지상에서 완성된다. 필리핀 사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보이지 않지만 미군이 공개한 M1E3 전차 프로토타입은 현재 세계 군사 강국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랫동안 미국은 전차 운용에서 무게와 방어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 더 두껍고
적게, 더 무겁게, 더 단단하게라는 개념이 곧 생존성이라는 공식으로 굳어져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공식에 균열을 냈다. 지나치게 무거운 전차는 기동성과 유지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현대 전장의 핵심 변수인 드론과 정밀 타격 환경에서는 새로운 약점으로 작용했다. 미군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 결과물이 바로 무게를 대폭 줄이고 기동성과 효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M1E3 전차다. 공개된 M1E3는 최종 양산형이라기보다 기술 시연용에 가깝다. 재설계된 포탑, 분산형 비전 시스템, 다수의 연결 카메라, 새로운 센서와 주행 보조 기능은 전차가 더 이상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네트워크화된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승무원 수를 줄이고 자동화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전차의 생존은 두께가 아니라 정보와 기동에서 나온다는 인식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K2 전차를 다시 보게 만든다. K2는 이미 상대적으로 가벼운 차체와 높은 기동성, 효율적인 설계를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왔다. 미군과 유럽 국가들이 이제야 무게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K2가 얼마나 앞선 개념 위에서 설계된 전차였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자 해담 역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이 흐름을 다시 필리핀과 KF-21 이야기로 되돌려보면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드러난다. 현대 군사력의 핵심은 더 크고 더 무거운 무기가 아니라 얼마나 유연하게 전체 체계를 설계하느냐다. 필리핀은 공군에서 KF-21과 FA-50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군에서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연계하는 구조로 이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미군이 전차에서 같은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필리핀의 선택이 결코 시대에 뒤처진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결국 KF-21 도입 요구, FA-50과의 결합, 해군 전력 확장, 그리고 지상 전력의 패러다임 변화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흐름은 하나로 연결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벽한 한 기종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필리핀은 그 체계를 공군에서 먼저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2027년부터 2029년이라는 시간표는 단순한 납품 일정이 아니다. 그것은 필리핀군이 새로운 시대의 전쟁 방식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자 한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정표다. 이 변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 동남아의 군사지형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